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지난 4일 민선 6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앞으로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4일 민선 6기 3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화로 부강한 전주문화특별시로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통문화를 전주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문화특별시 조성은 타 지역의 견제가 심해 전주시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정치권과 중앙정부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로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수 시장은 또 대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독일형 강소기업 도시로 가는 것이 목표이며 방어적 측면에서 보면 코스트코, 롯데쇼핑몰 등 대형 쇼핑몰을 막는 것이고 공격적 측면에서 보면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중소기업 키우기로 볼 수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전주 입점에 대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대한방직에는 일부 도의 땅이 있어 도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도와 이견이 있지만 계속 공론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방직대에는 역시 도 땅이 있기 때문에 도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쉽지 않은 거고요.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 대한방직 문제는 시민들에게 공론화해서 그것을 공론에 붙여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방직의 컨벤션 센터를 짓는 것은 도하고 대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사가지구 부영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 이중근 회장이 부영 임대주택을 찾게 된다면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서민들 눈물을 먹고 성장했음을 목도하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영은 저리융자로 주택기금에서 2에서 3%대의 저리융자 혜택을 받았고 전국적으로만 봐도 LH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싼값에 땅을 매입했으며 열거하기로 따지면 왜 부영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수없이 많다고 부영 문제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에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주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년 6.13 선거 재선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대전광역시가 지난 4일 시청에서 공기업과 출연기관 등 14개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운영쇄신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보고회는 공기업과 출연기관별 운영쇄신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성과 확대를 위한 다짐의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보고를 통해 나타난 주요 성과를 보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국가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69억 원의 설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았고 마케팅공사와 문화재단 등은 24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등 예산 절감과 수익 구조 개선에 노력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또 14개 기관들이 500여 개의 일자리 제공과 청년기업 보증 등 대전형 청년정책 기틀을 마련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미래형 신산업 발굴을 위한 전략 수립 등 운영쇄신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전북 완주군이 마을 공방 육성 사업인 로컬아트 팝업 레스토랑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아트 공간과 스토어 등 복합 문화 공간과 연계해 활발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홍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완주군은 옛 잠업시험지 빈 공간을 창업예술공간으로 탈바꿈해 예술가, 주민, 청년 셰프 등이 함께하는 완주형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완주군은 행정자치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인 로컬아트 팝업 레스토랑 프로젝트에 선정돼 총 사업비 3억 원을 들여 호남잠중연구소 관사로 사용했던 빈 공간을 팝업 스페이스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의 귀촌 예술인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팝업 스페이스, 인근 문화예술 입주단체와 마을 공동체 간의 협업으로 구성됩니다. 완주군은 오늘 10월까지 리모델링한 후 공방 디자인 공모와 팝업 스페이스 운영 주체를 공모해 예술가와 셰프를 모집해 11월에 문을 열 계획입니다. 완주 로컬아트 팝업 레스토랑은 창업을 희망하는 다양한 예술가와
셰프 그리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합문화 공간에 입주해 있는 입주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완주형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팝업 스페이스는 아트 공간, 도어, 레스토랑으로 구성되며 밤업 시험장에 이미 조성된 복합문화 공간과 연계할 계획입니다. 팝업 스페이스는 소농을 하는 지역 주민들이 로컬푸드를 제공하고 요리사는 예술가의 의견을 수렴해 음식 플레이팅하며 예술가들이 식기 등 제품을 납품, 진열, 판매하는 곳입니다. 복합문화공간은 문화공간에 입주한 예술가들이 팝업 스페이스에 제공할 식기, 도자 등을 만들고 교육하는 장소 등으로 사용됩니다. K랜 홍재입니다. 충청남도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안희정 지사는 4일 도청에서 에너지 전환 및 대기질 개선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는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35% 줄이고 노후 경유차 10만 대를 조기 감축하며 도내 2만 1000여 개 전 교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의 대기질 개선 실행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 충남에너지센터를 설립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구체화하고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남원시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재정관리 분야에서도 우수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로컬 매니페스토 공약 이행 평가단을 가동해 공약 이행 완료, 목표 달성, 주민소통 등 5개 분야로 나눠 평가했습니다. 평가 결과 목표 달성도와 이행 완료도 노력에서 이환주 시장에게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또 시장 공약사항 조정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 배심원제를 운영한 점이 높이 평가됐습니다. 한편 남원시는 공약 이행 상황을 매 분기마다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매년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단신 뉴스입니다. 전체 지방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4년 연속 감소하며 지난해 부채 비율이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 413개에 대한 2016년 결산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전체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 규모는 68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1천억 원 감소했고요. 부채 비율은 전년보다 7.3%포인트 감소한 57.9%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분양 호조에 따라 순이익을 많이 낸 도시개발공사들은 부채를 적극 상환했지만 도시철도공사와 하수도 부문에서는 여전히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4일 세종청사에서 뉴딜 사업 추진을 담당할 도시재생 사업기획단 출범식을 가졌는데요. 총 44명 규모로 구성된 기획단은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의 파견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획단은 임대주택 연계 공급 및 뉴딜 사업의 금융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기업의 전문 인력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